숙제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던 문제랑 똑같은데 가장 가벼운 공을 찾는 거네요. 이렇게 하면은 가벼운 게 1이라는 거잖아. 아, 미쳤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이제 리턴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체크를 해서 이를 리턴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3을 리턴하고 뭐 이렇게 짜면 되겠죠? 아니면 뭐 여기 이거를 아무거나 0 이렇게 넣어놓고 이렇게 하고, 뭐 이거를 1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얘를 인덱스를 2라고 저장을 하고, 얘를 인덱스를 3이라고 저장을 하고, 마지막에 리턴 이렇게 해줘도 똑같은 코드이겠죠? 그렇죠? 뭐 어떤 논리로 쓰든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이제 x에다가 예를 들어서 C1, 1, 1, 뭐 0.5 이렇게 하면은 0.5가 제일 가벼운 거니까 3이 리턴되고 뭐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풀면은 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했던 것보다 좀 더 이제 쉬운 버전의 문제였습니다. 숙제는 이제 뭐 이거를 내가 깜빡해가지고 가장 가벼운 공을 골라야 되는데 가장 무거운 공을 골랐다. 그러면은 그냥 만점을 드려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누가 봐도 이제 제가 이제 판단했을 때, 주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실수했구나라는 그런 게 느껴져가지고, 이거는 그런 실수는 이제 인정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 갖고 이거를 풀라 그랬는데 그냥 뭐 엉뚱하게 x는 333 x 더하기 1 이런 걸 풀이라고 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쓴다고 해서 점수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웬만하면 숙제는 만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풀려고 노력을 하면은 만점인데 너무 이제 이상한 거만 쓰지 않으면 된다. 제가 이거 웬만하면 숙제가 만점입니다라고 이제 하고 수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여기 있는 문제를 이렇게 그냥 그대로 이렇게 붙여놓고 답을 계속 내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점수를 안 줍니다. 당연한 거겠죠. 잠깐 내가 푼 거 지워졌나? 아이씨. 이거는 제가 나중에 집에 가서 다시 칠게요. 아니면 쉬는 시간에 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락커 10개 락커가 있고, 무들 열고 짝수, 그 다음에 3의 배수, 그 다음에 4의 배수까지만 하고 끝나는 거네. 이것도 이제 그 실제 했던 것보다 되게 쉬운 버전이죠. 아마 다 잘 풀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x라는 애가 1, 뭐 3, 뭐 2, 뭐 8 이렇게 되어 있는 벡터라고 했을 때, 여기서 짝수만 뽑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되잖아요. true 아니 false, true, false, true 이렇게 하면 짝수 번째에 있는 원소만 이제 뽑히죠. 이거를 응용해서 저번에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 코드를 응용해서 했었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아? 이거를 true, false로 되어 있는 거를 전달하지 않고 그냥 짝수를 여기다 쓰는 거야. 짝수인데 2하고 4. 그럼 이렇게 해도 뽑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true 10
이게 이 문들이 이제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짝수 번호의 락커를 전부 닫아라. 짝수는 2, 4, 6, 8, 10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2, 10 점프를 이렇게 하면 2, 4, 6, 8, 10이 되죠. 배웠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뽑으면은 얘들이 이제 있는데 이거를 플립 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놓고 이렇게 해주면은 짝수 번째가 닫혀 있게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이거를 이번에는 3부터 신까지 3 이렇게 하면은 이런 벡터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요거로 해주고 그 다음에 4의 배수는 이렇게 하면 되지. 그렇죠?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6개가 열려 있나 보네요.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어요. 저번에 한 거하고 이거하고 어떤 게 더 좋은 풀이냐? 뭐 그건 그 자기가 좋아하는 그 어떤 코드 방식에 따라 이제 다른데 그냥 제 주관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 문제에 한정하면 이 풀이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더 읽기가 쉬워. 그러니까 뭐를 이 그 뭐 A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0인 것 이런 거를 찾는 게 원래 배수를 찾는 기본적인 알고리즘인데 그거보다 그냥 여기에 이제 이런 함수를 누군가가 지원을 해준다면은 이거를 쓰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이제 그 위에 있던 저번 시간식 코드랑 이거랑 뭐가 더 읽기 편하냐 이게 되게 주관적인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더 읽기 편한 것 같아요. 여기에 특히 이제 뭐 from 이런 걸 귀찮지만 이렇게 써준다면 더 읽기가 편해지겠지. 그래서 저는 이 코드가 좋은 것 같은데 또 코드가 좋다 나쁘다라는 거를 요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내가 조건에 이거를 2의 배수만 열고 3의 배수만 열고 4의 배수만 열고 막 이렇게 조건을 걸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스텝에서 이렇게 열어 2의 배수이거나 3의 배수인 문들을 여는 거야. 그러면은 선택을 할 때 2,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에서 2의 배수이거나 3의 배수인 거는 얘는 일단 안 돼. 그 다음에 요거는 되고 요거 안 되고 6은 2의 배수도 되고 3의 배수도 되네. 그쵸? 이건 안 되고 8 되고 9는 3의 배수니까 되고 10은 2의 배수니까 되네. 그러니까 뭐 이런 거를 골라야 되잖아요. 이런 거를 구하는 게 까다롭단 말이야. 왜냐하면 이런 수열을 이 방식으로 만들기는 어렵죠. 근데 이 방식으로는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서 나누어서 나머지가 2인 것들을 이렇게 골라요. 그럼 이제 여기에 이제 true가 있고 아니면은 그래 저번에 했던 대로 하자. 요렇게 하면은 여기가 이제 2의 배수만 고르게 되는 것이 되겠죠. 이 인덱스를 이렇게 1부터 10까지 하면은 2의 배수만 이렇게 골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똑같이 해서 이렇게 한다면 3의 배수만 고를 수가 있잖아. 근데 요거만 놓고 봅시다. 요거만. 얘는 뭐냐면은 2의 배수일 때 true가 돼. 그 다음에 얘만 놓고 보면은 여기에는 3의 배수일 때만 true가 돼요. 이거하고 그러니까 얘하고 false일 때는 얘가 그냥 false고 둘 중에 하나만 true가 만족되면은 true를 리턴하게 하고 싶어라고 하면은 이런 문법이 있거든요. 이렇게 싹 묶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벡터를 싹 묶어줘서 이 두 벡터를 이거를 5화 연산이라 그러는데 5화 연산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봅시다. 자, 입력 1, 입력 2,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출력이라고 생각하면은 false면 false가 나오고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위에 게 true죠. 그럼 true가 나오고 얘는 true가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둘 중 하나가 true가 걸리면 true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거 전체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인덱싱을 하는 거지. 1부터 10까지. 그럼 이렇게 나오죠. 그럼 우리가 수동으로 구한 얘하고 일치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을 좀 더 복잡하게 걸려면은 일단 구현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저번에 했던 코드가 더 확장성이 있어요. 근데 읽기는 좀 빡세지. 사실 이거를 읽으려면 좀 힘들긴 하죠. 이게 뭔지 이제 하나하나 살펴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기 쉬운 코드, 그다음에 구현이 이제 좀 더 어렵지만 다른 예제 같은 거로 확장이 잘 되는 경우. 그러니까 막 이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 예를 들어 갖고 이럴 수도 있어요. 뭐 2의 배수이고 3의 배수이다. 아, 이거 너무 쉽구나. 그냥 이건 6의 배수로 찾으면 되니까. 뭐 이런 건 빼고 2의 배수인데 2의 배수인데 3의 배수는 아닌 거. 뭐 그러니까 2의 배수를 다 고른 다음에 그 중에서 3의 배수를 뺀다든가. 그런 되게 이상한 조건들을 이제 계속 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2의 배수이고 3의 배수는 아닌 거. 세 번째 열 때는 3의 배수이고 4의 배수는 아닌 거. 이런 식으로 조건을 되게 까다롭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되게 나쁜 마음을 먹고 이거 중간고사에 이렇게 내봐야 되겠다 이러면은 요 풀이만 좀 익숙한 그 학생들은 다른 그 비슷한 문제인데 확장을 하기가 되게 어렵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보고 이런 거를 이제 그 우리가 저번에 했을 때 현실 문제에서 슈도 알고리즘,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어떤 로직은 다 있을 거예요. 그거를 갖고 실제 구현 이 단계에서 내가 어떤 코드가 하나가 딱 생각나는 게 아니고 최소한 여러 개가 좀 생각이 나야 돼. 최소한 두 개 이상은 생각나고 이 중에서 이 코드는 이러한 장점이 있고 이 코드는 이러한 장점이 있고 여기에서 좀 각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현은 할 수 있겠는데 되게 까다롭겠는데 아니면 이거는 구현은 쉬운데 문제를 좀 바꾸면 확장성이 없겠는데 뭐 등등등등. 그리고 이 코드는 좀 실수하기가 쉬운 코드겠는데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딱 보고 여기 머릿속에서 그 보통은 이제 이거 이렇게 풀면 되겠다 이게 아니고 여러 개 풀이가 쭈루루 떠오른 다음에 거기 막 탐색을 해. 이거는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장점이 있고 이 문제는 그냥 이 풀이 푸는 게 낫겠다고 거기서 하나를 골라서 푸는 게 잘하는 겁니다. 이게 되려면은 일단은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문법을 되게 많이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여러 개의 문법들 중에서 내가 뭐가 유리하고 뭐가 안 좋은지 그러니까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요거는 약간 그냥 꼭 컴퓨터 공학이나 그런 쪽 전공이 아니어도 그냥 누구나 논리적인 사고력만 있으면은 이 단계는 그 단계만 훈련을 하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부터 여기는 그냥 그 어떤 프로그램 랭귀지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깊이 알고 있냐를 이제 판가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쪽은 좀 여기에서 이쪽이랑 다른 영역입니다. 이거 남겨줄까? 참고 코드. 수 중에서 2의 배수이거나 3의 배수를 코드. 이거는 2의 배수를 뽑는 코드. 그 다음에 얘는 3의 배수를 뽑는 코드. 그 다음에 얘는 2의 자리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 배수 자리면 여기는 3의 배수 자리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 그 다음에 이거는 2의 배수 이거나 3의 배수를 뽑는 코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잠깐 끊었다.